서로 목적은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누리소통망 SNS에 무언가를 적고 있습니다. 누리소통망이라는 건 의사소통 창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표현 수단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글을 그곳에 방출한다라는 것은 그 활동에서 어떠한 가치가 창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엄청 적고 있다, 많이 적고 있다,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추론하는 거지. 정서적 교류로 얻은 심리적 안정감이나 기쁨 이외에 SNS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교류해. 아, 나 위로받았어. 심리적 안정감이나 기쁨 얻을 수 있지. 누리소통망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주고 있는 걸까? 오케이. 누리소통망이 사람들에게 주는 가치, 이게 글 전체의 핵심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첫 번째 문단에서 물어보면 그냥 그거 중요한 문장이에요. 경제학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누리소통망은 이용자들에게 어떤 경제적 보상을 주고 있는 걸까? 어떤 경제적 보상을 줄까? 근데 과연 보상을 주기는 줄까? 이거인 거지. 먼저 누리소통망에서의 상업활동이나 홍보 등은 미뤄두기로 하겠다. 대놓고 그걸 쓸 거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마케팅 차원에서의 SNS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많은 책과 강좌에서 이미 논의되었고 명확한 목적의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요거에 대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활동 이외에 이러한 활동, 어떠한 활동, 상업활동이나 홍보 등 외에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소통망을 이용하면서 얻는 이득에 대해 좀 더 집중해 보자면 사회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게 사회 자본, 소셜 캐피탈이라는 개념일 겁니다. 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 아니야, 거짓말을 해. 근데 돈이 오고 가는 계약에서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런 세상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뭐가 필요가 없어? 계약서가 필요가 없어. 약속을 지키네 마네 각서 쓰고 못하면 어떻게 하네 마네 얘기를 안 해가지고 거짓말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럴 일이 없어. 제가 진짜 믿을 만한 건지 아닌지 내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돼. 그런 과정에서 필요했던 시간과 돈이 줄어들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됐을까? 상대방에 대한 신뢰, 이러한 게 일종의 사회 자본인 거야.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사회 자본이란 이거는 대놓고 누가 봐도 단어 뜻 설명하겠다 이거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체크는 뭐냐면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공유된 제도, 규범, 관계망, 신뢰 등의 무형의 자본입니다. 제도, 규범, 관계망, 신뢰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지. 형태가 없어. 하지만 그거 돈에 가치가 있어. 그런 걸 사회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리소통망을 통해서 사회자본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인가? 지금까지 경제학은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을 중심으로 대부분 논의를 전개해 왔다. 지금까지 경제학, 물적 자본, 인적 자본. 그런데 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사회자본이 사회적 거래 비용을 절감시켜, 다른 말로 뭐야? 비용을 줄여줘. 물적, 인적 자원의 생산성을 높인다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경제학에서도 사회자본에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사회자본 요거 잘 쓰면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지. 경제적이야. 그러니까 공부해볼까? 이거네.
이른바 사회 자본을 잘 갖춘 나라들의 경제 발전이 더 용이하다라는 거다.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인구수도 비슷하고 기술 수준, 교육 수준 이런 것들도 비슷해. 지하 자원도 비슷하고. 근데 10년 동안 얘네는 이만큼 발전할 때 얘네는 요만큼밖에 발전하지 못했어. 과연 요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이 나라의 사회 자본이 풍부한 거야. 이쪽 나라가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규범, 관계망, 신뢰가 발달해 있는 거야. 이렇게. 동일한 조건의 국가라고 해도 경제 발전의 차이가 나타나는 까닭을 규명하다 보니 사회 전체의 공유된 가치의 차이가 차별적 요소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회 전체의 공유된 가치의 차이가 경제 발전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화살표. 원인과 결과는 항상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보기에는 시험 문제에는 이 나라들의 경제 발전의 차이가 사회 전체의 공유된 가치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틀린 말인 거지. 이러한 사회 자본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신뢰다. 서로 믿을 수 있는 분위기. 똑같은 물적, 인적 자원을 갖췄다 하더라도 신뢰가 부족하면 나 쟤 못 믿겠소. 치러야 할 부가 비용이 높아지는 겁니다. 쟤를 못 믿으니까 어떻게 막 뒷조사도 해보고 찾아보고 옆에 사람들 평판도 들어보고 옛날에 쟤 어떻게 거래했는지도 찾아보고 그게 전부 다 시간과 돈인데 그게 비용이 드는 거고 난 너에 대해 조사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나 계약금 더 받아야 되겠어. 이딴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랬더니 저쪽에서 뭐야 기분 나빠 나 계약 안 해 이런 거지. 만약에 계약이 성사돼서 이 일을 했으면 사회적으로 부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사업인데 서로 못 믿었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고. 이렇게. 저 좀 믿어요? 한 3천만 땡겨줄래? 그쵸. 큰일 날 뻔했네. 사회 자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누리소통망, SNS에 주목한 게 되에는 사회 자본이라는 개념을 널리 알린 로버트 퍼트넘이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아저씨 이름 잘 기억해 놓으세요. 로버트 퍼트넘. 자기의 저서 나 홀로 볼링에서 미국 사회의 사회 자본이 쇠퇴하는 현상을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195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단체 활동 분야에서 사람들의 참여율이 떨어졌어.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50년대 이전에 저기 뭐 가입한 단체나 맨날 모여서 운동하거나 만나는 사람들 있어요? 있지. 모임이 몇 개나 돼요? 한 5개 되나? 이랬는데 50년대 이후로는 어디 참여하는 모임이 있어요? 글쎄 난 주말에 교회 가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어. 공적인 분야에서든 사적인 분야에서든 남과 어울려 무언가를 하는 활동이 수치적으로 뚜렷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거다. 로버트 퍼트넘에 의하면 어이가 있냐? 이 아저씨에 의하면 1950년대 이후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줄어들고 있었다. 이렇게. 사실 믿는 것도 자주 봐야 믿는 거 아닌가? 신뢰감도? 이렇게 사람들이 타인과 어울리는 일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혼자 볼링치기다. 이걸 무슨 재미로 해? 퍼트넘은 역시 볼링의 재미는 상대방이 꼬라 박았을 때 놀리는 맛 아닌가? 이렇게. 퍼트넘은 이것을 미국 사회가 개인화가 심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포착했다. 1950년대 이후로 교류가 줄어들면서 사회 공동체가 해체가 되고
혼자 놀기를 즐기게 된 현상들이 나타낸 원인과 의미를 분석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문제가 돼. 사람들이 서로 교류가 없어. 그 이야기는 사회 자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나라 망할 수도 있거든. 이렇게까지 얘기가 가는 거지.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퍼트넘 씨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사회 자본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말하는 사회 자본이란 인용도 있고 일종의 정의니까요. 개인들 사이의 연계 그리고 이에서 발생하는 사회 관계망, 호혜성, 상호 혜택이 되는 것, 신뢰의 규범과 같은 개념인 겁니다. 50년대 되면서 사람들이 혼자 놀기 좋아해. 어느 정도냐면 혼자 볼링 칠 정도까지. 그러다 보면 사회 자본, 개인들 사이의 연계, 사회 관계망, 호혜성, 신뢰의 규범 같은 게 줄어들어. 그 이야기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효율적으로 세상이 흘러갈 수가 있어. 그에 따르면 사회 자본이 줄어든 사회는 문제의 사회이겠죠. 많은 문제가 생기지만 사람들의 사회적 참여가 늘어서 화살표. 사회 자본이 살아나게 된 사회는 화살표. 공동체가 살아나고 공공의 선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항상 거꾸로 생각해야 돼. 사회적 참여가 줄어들면 사회적 자본도 줄어들고 공동체 소멸하고 공공의 선이 실현 안 되고 살기 너무 힘들고 빡빡한 세상이 됩니다. 이거지. 이러한 퍼트넘의 생각에 실마리를 얻어 많은 경제학자가 사회 자본의 경제적 함의 숨겨진 뜻을 측정하는 연구를 시도했다. 좋아. 그러면 사회 자본이라는 게 두리뭉실 뜬구름처럼 있는 것 같지만 확실히 있기는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때? 보고서 숫자로 보고 싶은 거야.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실제로 있는지. 그러면 뭐 해야 돼? 실험 관찰해야지. 사회적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 경제적 발전이 더 쉬울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사회자본의 긍정적인 영향, 경제적 이득을 준다라는 사실이 많은 연구에서 검증된 것이다. 대박. 사회적 신뢰가 높으면 사회적 신뢰가 높으면 경제 발전도 쉬워. 경제적 이익을 개인한테도 줄 수 있어. 나도 돈 벌 수 있어. 그래서 사회자본 연구가들은 누리소통망 활동에도 관심을 두게 되었다. 누리소통망, SNS, 이거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거니까 교류하면은 사회적 자본과 어떻게 관계가 있지 않을까? 누리소통망은 이용자가 기존에 아는 사람이든 모르던 사람이든 서로 친구를 맺고 정보를 나누고 친교를 도모하는 장을 제공합니다. 어쨌든 누리소통망에서 얼굴을 보든 안 보든 사람들이 만나요. 따라서 누리소통망 활동이 이용자의 인적 관계망 활동을 향상시켜 사회적 자본을 늘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사람들의 누리소통망 활동은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누리소통망을 통해서 사회 자본을 늘릴 수 있으면 좋겠는걸? 과연 누리소통망 활동은 사회 자본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까? 빨간색 밑줄. 만약 도움을 준다면 개인적 차원의 도움이 될까? 사회적 차원에 더 도움이 될까? 연구자들의 관심은 이런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교과서든 모의고사든 글쓴이가 물어보고 대답 안 해준 글 본 적 있어? 한 번도 없을걸?
무조건 대답해 줄 거다. 뭐 대답할 거다? 과연 사회 자본 늘리는데 도움이 되나? 네, 아니요. 도움을 준다면 개인, 사회 누구한테 더 도움을 줄까? 이제 우리는 읽으면서 이 두 개의 질문에 답을 찾으면서 읽으면 된다고. 밑으로 내려가죠. 이와 관련하여 재밌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독일 사회경제연구소에서 2014년에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이 연구 논문 얘기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어주자. 뭔지는 모르지만 왠지 공신력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인용, 출처를 밝혀 믿을 수 있겠는 걸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누리소통망 활동은 오케이, 분명히 사회 자본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느슨하게 맺어져 있던 집단 구성원들이 누리소통망 활동을 하면서 화살표. 대면 접촉이 늘어나고 신뢰도가 높아져서 또 화살표. 구성원 간의 결속력이 강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자, 여기 구성원 간의 결속력이 강해진다. 글은 나와 있진 않지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사회 자본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겠네. 야,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 일단 물건 좀 갖다 줘. 오, 알았어. 하고 금방 갖다 줘. 금방 팔고 또 금방 돈 벌어서 또 다시 갖다 주고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요. 시간은 돈인데. 그렇지 않아? 그런데 만약 누리소통망 이용자들이 현실 공간에서도 상대적으로 타인과 교류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리소통망 이용이 사회자본을 높인다고 결론을 내리는 건 오류가 될 수가 있다. 안 하던 사람이 누리소통망 활동을 하면서 관계를 만들고 사회자본을 늘려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누리소통망 SNS 하는 애들이 그냥 활발했었던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가를 발전시킨다. 그거는 좀 오류가 될 수가 있지. 요 포인트 이해됐어요? 요 포인트만 이해하면 뒤에 좀 헷갈릴 일이 없어. 누리소통망을 활발히 쓰면 사회자본이 늘어난다 라는 결과가 있는데 의심을 해봐야 돼. 얘네들을 원래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누리소통망 때문에 사회자본이 늘어나는 건 아닐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생각해야지. 그거를. 이에 대해서 연구팀은 누리소통망 이용자들이 의뢰 가질 수 있는 습성을 걷어내고 순수하게 누리소통망만의 효과를 측정하는 다른 방식을 취했는데 인터넷 통신망이 깔린 정도를 가지고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겁니다. 와이파이 잘 터지는 동네랑 안 터지는 동네 두 개를 정해서 이제 비교를 하기로 했다라는 거지. 그 두 동네를. 인터넷 통신망이 많이 깔려 누리소통망 이용도가 높아지니까. 이처럼 분석하고자 하는 현상, 유사성은 깊지만 다른 영향을 벗어난 변수를 찾아 추정하는 걸 빨간색 체크, 도구 변수 추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변수를 제거하는 것, 그게 도구 변수 추정법. 이렇게 됐습니다. 경제학 분석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겁니다. 이 연구팀도 누리소통망의 힘을 추정하려고 인터넷 통신망이 깔린 정도를 도구 변수로 삼아서 여기도 빨간색 체크, 인터넷 통신망이 깔린 정도를 도구 변수로 삼아서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인터넷 깔린 정도로만 파악하겠다요.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걔가 성격이 엄청 평소부터 활발해서 외향적인 애였던지 아닌지 상관없이 누리소통망이 구성원 간의 자본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아,
결과는 똑같아. 결과는 똑같아. 어쨌든 누리소통망이 사회 자본 누리는데 효과가 있었어. 인터넷 통신망이 많이 깔릴수록 누리소통망 활용도가 높았고, 인터넷 통신망이 많이 깔린 지역에서 구성원들의 사회 자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팀은 다른 것도 발견해냈다. 아, 그래요? 이거야. 이 누리소통망이 활발하면, 활용도가 높으면 사회 자본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내가 아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고,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아는 사람들 사이에 신뢰도가 깊어진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모르는 사람하고 친하게 이런 게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지. 막연하게 생각했었던 거야. 누리소통망을 통해서 사회적 누리소통망 활용도가 높다라는 건 원래는 요만큼만 알고 있었는데, 누리소통망 하면서 저런 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누리소통망 활용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지. 보통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어디가 있냐? 누리소통망 이용이 체크. 기존에 알고 지내던 집단에서는 내부 결속을 강화하지만 새로운 집단과의 연계는 늘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이렇게 생각했었었는데, 어이쿠, 사실은 멀리 있는 애들이랑 안 친하고 얘네들하고 끈끈하게 뭉치는 거야. 이렇게. 얘네들끼리 끈끈하게 뭉치게 되면은 좀 문제가 생기나? 생기지. 얘네랑 조금만 다른 애들이 있으면 니들이 무언데 하면서 패싸움 생기는 거지. 이렇게. 새로운 집단과의 연계를 늘리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 방금 얘기한 거. 누리소통망 이용이 집단 외부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뭐예요? 사회자본 감소지. 사회자본 감소지. SNS가 사회자본을 늘린다라고 해놓고 지금 이런 식으로 사회자본 감소시키면 안 되지 않나요? 연구 결과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런 거지. 즉, 이미 소속된 집단에 대해서는 더 끈끈한 유대감이 생기지만 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의 외부인을 불신하는 마음은 더 강해집니다. 이거지. 요렇게의 사회 자본은 늘어나는데 재와의 사회 자본은 생각 없었던 애인데 그냥 미워지기 시작했어. 사회 자본 감소하는 거지. 여기선 내부에서 늘어나고 바깥에선 줄어들고 비등비등. 이런 느낌.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 사회 자본은 여러 가지 개념이 중층적으로 섞인 데에 관련된 집단의 동질성에 따라서 100% 시험 문제, 결속적 사회자본, 교량적 사회자본, 연결적 사회자본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결속적 사회자본, 교량적 사회자본, 연결적 사회자본, 얘네들 세 개 구분하는 거 반드시 필요하다. 결속적 사회자본은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 이미 동질적 성향을 가진 구성원들 속에서 형성되는 개념이고, 언니들 둘은 지금 결속적 사회자본이 있어. 다음, 교량적 사회자본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이질적인 동료나 조직 외 구성원들과 맺는 개념인 겁니다. 이렇게는 교량적 사회자본이 있어. 연결적 사회자본은 이것보다 더 먼 집단과 집단 혹은 공공기관과 같은 조직과 맺는 개념입니다.
앞에 있는 수학학원 학생들하고 맺는 관계, 여러분들 동사무소 직원 거기 공무원들하고 맺는 관계, 그런 게 연결적 사회 자본. 이 연구팀의 결과는 누리 소통망 이용이 동질적인 집단에서 나타나는 빨간색 결속적 사회 자본은 강화하지만 우리끼리는 끈끈한 걸 더 끈끈하게 뭉쳐주지만 이질적 집단에 대한 교량적 사회 자본은 더 떨어뜨립니다. 가까운 애는 더 가깝게, 멀리 있는 애들은 더 멀리 만들어 버린대. 그러면 이렇게 할까? 결속적 사회 자본은 강화하지만 이거는 플러스지. 이질적 집단 사이의 사회 자본을 떨어뜨리는 거는 마이너스지. 그러면 이 결과를 합산하려면 얘네 둘이 더 해야 될 텐데. 이에 대해 연구팀은 누리소통망 이용이 외부인과의 접촉면은 더 늘렸지만 만나는 사람 수 자체는 늘었어. 그렇지만 누리소통망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태도가 현실보다 더 공격적이어서 외부인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져. 공격적이어서 화살표. 외부인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져 화살표. 사회자본 감소해. 누리소통망을 이용하면서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물고 뜯는 논쟁을 자주 접하며 외부인에 대한 신뢰도가 더 하락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안 해도 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지.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실제 세상에서 보면 그렇게 점잖았던 애가 인터넷에서는 우와 엄청 공격적인 거야. 인터넷에 막 댓글도 좀 달고 그래요? 이렇게. 나는 무슨 연예인들 이런 데 가가지고 꼴보기 싫다고 찾아가면서 다니면서 욕다는 애들은 난 좀 이해하기 힘들거든? 왜 내 에너지를 그런 데 쓰고 있어? 관심 꺼. 그게 최고야. 이렇게. 하지만 저에겐 관심 좀 주세요. 결속적 사회 자본이 강화되는 것은 교량적 사회 자본이나 연결된 사회 자본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결속적 사회 자본은 플러스, 교량적 사회 자본 마이너스, 연결적 사회 자본 마이너스인데 이거 세 개 싹 다 더하면 예를 들면 플러스 1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면 괜찮아. 근데 이게 플러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지. SNS. 과연 이러한 결과가 사회 전체적으로 유의미한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나와 타자의 차이가 더 도드라지고 내가 소속된 집단 외에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과연 우리가 원하는 사회인가에 대한 철학적 문제, 흔히 이야기하는 뭐 쉽게 보면은 뭐 정치적으로 너는 저쪽 당 나는 이쪽 당 이렇게 패거리 갈려 싸워도 되냐 이거야. 넌 남자 난 여자 이렇게 해도 되냐 이거지. 강남 사람 강북 사람 그렇게 금거놓고 서로 몸 잡아먹어서 싸워도 되냐 이거인 거지. 과연 그게 경제적 차원으로 본다라고 해도 보호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나 노인들에게는 결속적 사회 자본이 중요해. 그렇지. 어린이나 노인들한테는 가족 정말 가까운 친구가 중요해. 사회 활동을 하는 성인들에게서는 맨날 보는 사람만 만나면 돼? 안 돼. 들 친했던 사람, 얼굴만 알던 사람하고 관계 투고 술 한잔 하는 거 중요해. 사회 활동을 하는 성인에겐 교량적 사회 자본이 더 중요해. 근데 얘네들한테 SNS 해서 얘네들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성인들의 누리소통망 활동이 결국 개인적 차원의 경제적 이득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주장도 나온다. 여기 풀만 싹 다 해보면 결국엔 그냥 제로 나오더라. 그러면 애써서 제로 만드느니 굳이 누리소통망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결론을 낼 수도 있다.
결국 누리소통망을 이용하면서 기존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유대감이 강화되지만 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의 유대감 이거 무슨 사회 자본이에요? 결속적 사회 자본이지. 결속적 사회 자본. 은 강화되지만 사회 전체적인 통합력이나 신뢰는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내가 속한 집단에서 유대감이 깊어져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여기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면 못 믿을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누리소통망에서 친구를 선별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점 때문이 아닐까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됐을까요? 네. 이렇게 나랑 들 친했던 애들하고 이렇게 막 만나고 막 친구의 친구 만나고 막 그런 거 잘 해요? 친구의 친구를 사랑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친구의 친구를 뭐 만나고 서로 안면 트고 사이좋게 지내는 건 뭐 좋지 뭐. 이렇게. 다음 페이지. 이제 외울 거 체크해 드릴 거예요. 거의 다 끝났어. 금방 끝나. 이렇게. 어디가 있냐. 사회 자본의 개념 외우는 거예요. 교과서에 무슨 개념 나오면은 중요한 거니까 사람들 사이에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공유된 제도, 규범, 관계망, 신뢰 등과 같은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자본. 사회 자본의 종류로는 결속적 사회 자본,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 교량적 사회 자본, 그것보다 조금 더 먼 거, 연결적 사회 자본, 그것보다 더 멀거나 공공기관과의 관계. 밑으로 내려가죠. 사회 자본에 대한 설명 OX. 사회 자본은 사회적 거래 비용을 절감시켜. 그렇죠. 비용이 절감되면 생산성 높아지지. 결속적 사회 자본, 우리끼리 끈끈하게 이질적 동료나 구성원들 외의 관계 아니지. 이렇게. 결속적 사회 자본이 강화되면 우리끼리 끈끈하면 교량적 연결적 사회 자본이 강화되나? 아니요. 결속적 사회 자본이 강화되면 위로 화살표, 교량적 사회 자본이나 연결적 사회 자본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 이렇게. 왜? 우리끼리만 있어도 재밌거든. 오른쪽 와서 볼게요. 나 홀로 볼링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중앙역에 볼링장 하나 있잖아요. 그 극장 밑에. CGV 밑에 있는데 사격장 있고 옆에 탁구대 있고. 안 가봤나? 그래요. 리그 볼링의 쇠퇴는 볼링 리그 경기 자체가 없어지고 있어. 볼링장 주인의 생계를 위협한다. 미국에서 가장 큰 볼링점 가맹의 한 점주의 말을 빌리면 리그 볼링에 가입한 사람들은 혼자서 볼링 치는 사람보다 피자 맥주를 3배 더 많이 사 먹습니다. 이런 거야. 혼자 와서 피자 하나 맥주 하나 먹으면 셋이 오면은 얼마 먹어? 맥주 혼자 와서 한 잔 마시면 셋이 와서 9잔 사 먹고 가는 거야. 그래야 3배지. 이렇게. 볼링장의 수익은 공이나 신발이 아니라 피자나 맥주 판매에서 생긴다. 이거 완전 요즘 PC방이죠. 이렇게. 좀 더 넓은 사회적 측면에서 본다면 중요한 건 피자와 맥주를 놓고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 때로는 정치와 지역 공동체의 공동 업무를 주제로 대화가 오가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혼자서 볼링 치는 사람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없어. 그러니까 요즘 우리 동네 이게 문제인데 얘기를 안 해. 안 하니까 나아지지를 않아. 이런 것들.
사회적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여 구성원 간의 결속력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향상시킨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모여야 서로 얘기하고 문제도 나오고 처리하려고 노력하겠지. 다음 페이지. 사회적 현상에 대해 살펴봅시다. 누리소통망이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잠깐 크게 확대해 볼까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친교, 교제, 취미, 여가활동 등 공유. 하나만 더 볼까? 타인이 게시한 콘텐츠 살펴보기 위해서 제일 많은 거 요거 두 개만 봤었을 때 SNS 왜 하나요? 라고 해보면 누리소통망은 친교, 교제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머 그러다 보면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친교, 교제 활동하다 보면 사회적 신뢰 형성될 겁니다. 믿는 것도 얼굴 봐야 믿지. 독일 사회경제연구소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 까닭. 누리소통망 이용이 외부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이미 집단, 소속된 집단, 결속적 집단에서 유대감이 생기지만 그 이외에는 불신하는 마음이 생겨. 이렇게. 아, 이유는 본문 그대로 나와 있는 거네요. 밑줄 긁 것도 없어.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음을 깨닫고 물고 뜯는 논쟁도 많이 접하면서 신뢰도를 하락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그 동네에 사는 것들은 믿을 수가 없어. 하여튼 그 학교 나온 것들은 하여튼 나이가 어쩌고 되면 아유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다음 질문에 답하며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라는 것들. 네, 얘네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사례를 분석해 봅시다. 2번 별표. 제 기억엔 작년인가 재작년 요거 기출문제였습니다. 김은영 님이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윤작가 사회전시회 중간고사 끝나면 바로 달려나가야지 하면서 얘네들한테 태그 걸었지. 김영은이 하고 얘네들이는 뭐야? 결속적 사회 자본이 이미 있어. 같이 갈 사람, 전시회구나. 사진반인 내가 이런 자리 빠질 수 없지. 그래 가자. 다 같이 가자. 나도 갈게. 어쩌고 저쩌고. 윤 작가님 태그 보고 들어왔습니다. 오, 팬이신 것 같은데 알려드려요. 처음 뵙는 팬이지만 정말 반갑습니다 하면서 어머, 관계망이 확장되면서 사회 자본이 늘어나고 있지. 그 상황이지 않나? 모르는 사람하고 알고 말 섞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다음 페이지. 사회 자본의 유형을 파악해보고 신뢰를 형성하는데 일단 첫 번째, 지들끼리 알고 있었어. 지들끼리 알고 있었으면 결속적 사회 자본. 그랬는데 툭 하고 외부 집단 인물 하나 끼어들어왔죠? 약간 거리가 멀지. 교량적 사회 자본. 하지만 이러한 사회 자본이 생기게 되고 얘네들 처음 본 사람이지만 서로 말하게 된다면 공통의 관심사로 사회적 신뢰를 높여갈 수 있을 거고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켜 낼 수 있을 겁니다. 까지 갈 수 있겠지.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신이나 친구가 이용하는 거 패스. 밑에 됐고 옆에 나와 있는 거 오케이. 오른쪽 빈칸 지금 채워주십니다. 시작!